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DSBA 연구실 소속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석사과정 마민정입니다. 제가 이번 세미나에서 발표할 논문은 Fine-Grained Scene Graph Generation with Data Transfer 이라는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2022년에 ECCV에서 발표된 논문으로 현재 인용수는 84회입니다. 그럼 논문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입니다. Overview, Background, Methodology, Experiment, Conclusion 순서대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Overview입니다. Overview에서는 Scene Graph Generation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cene Graph Generation은 이미지에서 트리플렛을 탐지하는 태스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트리플렛이란 서브젝트 주체, 프리디케이트 서술어, 오브젝트 객체를 의미합니다. 이는 비전 랭귀지를 연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태스크로 VQA, 이미지 캡셔닝, 이미지 리트리버 등 고도의 비전 랭귀지 태스크의 펀더멘털한 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는 제한된 릴레이션십 클래스 내에서만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며 단순하고 비정보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on, in, near, with, at 등 유의미하지 않은 동사를 기존에는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트랜스퍼로 학습 데이터셋을 강화하는 internal and external data transfer 방법론을 제안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internal transfer란 general, informative한 관계성을 추출한 다음 관계 트리플렛 전이를 통해서 꼬리 클래스에 대한 데이터를 증강하는 방법입니다. 예시를 살펴보자면 person, 빛을 연결하는 릴레이션으로 on이 있었을 때 internal transfer를 거쳐서 이런 on이라는 일반적인 수러를 informative한 standing on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external transfer란 네거티브 또는 미스드 어노테이션한 샘플을 활용함으로써 꼬리 클래스의 학습 데이터셋을 증대하는 방법입니다. 예시를 보자면 person과 kite 사이에는 원래 릴레이션이 없었지만 external transfer를 거침으로써 watching이라고 새로운 학습 데이터셋을 만들어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백그라운드입니다. 백그라운드에서는 싱그래프 제너레이션의 발전 과정과 한계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렸듯이 싱그래프 제너레이션은 시각과 언어를 연결하는 중요한 태스크로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독립적인 릴레이션을 탐지해서 컨텍스트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발전하였으며 최근에는 사전 학습된 VLM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VC3 방법론이 있는데요. 해당 방법론은 고차원의 시각 추론 작업을 위한 객체 수준 시각 맥락을 인코딩하기 위해서 이런 VC3라는 동적 트리 구조를 구성하였습니다. 기존 방법들이 고정된 체인이나 완전 연결 그래프를 사용하는 것과 달리 해당 VC3는 이미지와 태스크에 따라 동적으로 트리 구조를 구성함으로써 이미지 내의 객체들 사이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맥락에 특화된 정보 흐름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두 번째 논문에서는 시각적 관계를 이해하고 Scene Graph Generation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통계적인 지식을 심층 신경망에 통합하는 방법론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미지가 주어지면 먼저 Faster RCNN을 사용해 영역 집합을 감지합니다. 그런 다음 그래프를 구축해서 영역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그래프 신경망을 사용해 각 영역의 클래스 레이블을 예측하는 문맥화된 표현을 학습합니다. 예측된 레이블을 가진 각 객체성에 대해서 주어진 객체성을 가능한 모든 관계와 연관시키기 위해 또 다른 그래프를 만들고 그래프 신경망을 사용하여 관계를 추론합니다. 이 과정은 모든 객체성에 대해서 반복되며 그 결과 Scene Graph Generation이 완성되게 됩니다. 기존 연구들은 보다 informative한 Scene Graph Generation을 만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우선 기존의 Scene Graph Generation은 일반적이고 단순한 수로로 예측한다는 한계점이 있었기 때문에
min, recur 등 새로운 평가 지표와 인과추론, 의미적 관계를 활용한 손실을 설계하였습니다. 하지만 연구에서 제안하는 내용이 프리케이트 레벨 조작에 그친다는 한계점이 있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트리플렛 레벨에서 보다 정교한 조정을 제안합니다. 대표적으로 맨, 스케이트보드라는 객체가 있을 때 라이딩이 스탠드온의 유익한 버전이라고 할 수 있지만 맨과 홀스라는 객체가 있을 때에는 라이딩은 스탠딩온의 유익한 대안이 아닐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라지 스케일 싱그래프 제너레이션의 발전 과정입니다. 대표적인 방법론으로는 LTVRR이 있는데요. 기존의 시각적 관계 인식 작업인 Visual Relationship Recognition Task에서 롱테일 디스트리뷰션이 적용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제시하였습니다. 보다 현실적이고 도전적인 환경에서 시각적 관계를 인식하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서 subject, relations, 객체, 각각이 롱테일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 새로운 설정인 LTVRR이라는 롱테일 비주얼 릴레이션십 레코그니션을 소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벤치마크인 VG8KLT와 GQALT를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꼬리 부분의 클래스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학습 기법인 렐믹스, VIL 허브, 로스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우측의 논문에서는 대규모 이미지 데이터셋에서 다양하고 불균형한 분포를 가진 시각적 객체와 관계를 인식하기 위해 객체와 관계를 두 개의 벡터 공간에 포함시키는 새로운 관계 감지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트리플렛 로스와 비주얼 컨시스턴시 로스를 포함하여 특징들이 더욱 구별력 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규모의 싱그래프 제너레이션 평가의 신뢰성을 위해서 비주얼 게놈 데이터셋의 수라를 재분할하기도 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VG80K가 있는데요. 해당 데이터셋은 29,086개의 릴레이션십 클래스가 있었으나 너무 노이지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트리플렛 로스, 데이터 증강, 지식 기반을 사용한 사전학습 등을 통한 성능 개선 시도가 있었으나 의미적 모호성으로 확장이 제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터널 트랜스퍼를 활용하여 정보가 풍부한 트리플렛을 생성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합니다. 여기까지 싱그래프 제너레이션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대표적인 한계점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롱테일 프로블럼입니다. 이는 상위 몇 개의 주요 수로 클래스의 데이터가 집중되고 대부분의 꼬리 수로 클래스에는 매우 적은 샘플로 구성된다는 문제점인데요. 예를 들어서 비주얼 게놈 벤치마크에서 상위 5개의 수로 클래스는 10만 개 이상의 샘플을 가지는 반면 90% 이상의 수로 클래스는 10개 이하의 샘플만 보유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시멘틱 앰비규리티인데요. 사전에 데이터셋을 구축한 데이터 어노테이터는 단순함을 위해 on과 같은 일반적이고 non-informative한 수로를 writing과 같이 정보가 많은 informative한 수로보다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유형의 객체에 다른 레이블이 부여되어 학습 샘플에 유익한 수로가 있어도 일반적인 수로로 예측이 쉽게 무너진다는 단점이 존재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법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해당 방법론은 자동으로 향상된 데이터셋을 생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기서 인터널 트랜스퍼는 일반적인 수로에서 정보성 수로로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설계되었고요. 익스터널 트랜스퍼는 NA 데이터의 레이블을 재라벨링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방법론 설명에 들어가기에 앞서 프로블럼 데피니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싱그래프 제너레이션인데요. 이미지 i에 대해 해당 이미지의 싱그래프는 객체 집합 라지 O 및 릴레이셔널 트리플렛 집합 라지 E를 포함합니다. 각 객체인 bi, ci는 오브젝트 바운딩 박스인 bi,
사전에 정의된 오브젝트 클래스 집합 라지 C에 속하는 오브젝트 클래스 CI로 구성됩니다. 또한 PI는 SI, OI 사이의 관계로 정의되며 사전에 정의된 predicate 클래스 집합인 라지 P에 속합니다. 즉, 객체 집합 라지 O는 바운딩 박스 BI, 오브젝트 클래스 CI로 구성되어 있으며 릴레이셔널 트리플렛 집합 E는 서브젝트, 프리디케이트, 오브젝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론 단계에서 SG는 오브젝트와 릴레이션의 조인트 디텍션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SGG 모델은 이미지 I에서 먼저 객체를 탐지합니다. 그리고 탐지한 객체를 기반으로 오브젝트와 릴레이션의 레프레젠테이션에 대한 피처 리파인먼트를 한 뒤 오브젝트와 릴레이션을 분류하게 됩니다. 이제 인터널 데이터 트랜스퍼에 대해서 하나씩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널 트랜스퍼의 주요 목적은 일반적인 수러 클래스에서 정보성 수러 클래스로 샘플을 전송하는 것입니다. 해당 과정은 3개의 하위 단계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로는 Confused Pair Discovery로 주어진 주체와 객체 클래스에 대해 잠재적인 General Informative Pair로 혼동된 Predicate Pair를 지정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Transfer Pair Judgment로 앞서 선정된 후보쌍이 유효한지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트리플렛 트랜스퍼로 선택된 일반적인 수러에서 유익한 수러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단계입니다. 우선 첫 번째인 Confusion Pair Discovery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수러에 대응하는 유익한 수러를 찾기 위해 릴레이션 트랜지션을 수동으로 주석 처리하는 것이 가장 직관적인 방법입니다. 관계는 주체와 객체에 의존적이며 predicate 레벨이 아닌 triplet 레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man, bike라는 객체가 있을 때 riding은 sitting on의 하위 유형이지만 man, skateboard라는 객체가 있을 때 riding과 sitting on은 다른 의미를 공유합니다. 따라서 predicate 레벨이 아니라 triplet 레벨로 봐야 한다는 의미였고 triplet 레벨로 봐야 하는 상황에서 50개의 수로만 있어도 가지수가 매우 많았기 때문에 휴먼 어노테이션이 어려웠습니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워드넷, 벌브넷과 같은 사전 정의된 놀리지 베이스를 사용하는 방법이 대두되었으나 기존의 놀리지 베이스는 비주얼 릴레이션 문제에 맞지 않게 설계되어서 비주얼 텍스트 계층 간의 격차가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저자들은 데이터셋 내의 정보를 활용하여 General Informative Pair를 지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유익한 수러는 일반적인 수러에 의해서 쉽게 혼동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혼동쌍을 General Informative Pair 후보로 찾을 수 있습니다. 저자들은 사전 학습된 모티프를 베이스라인 모델로 삼고 뒤에서 성능을 측정했는데요. 이렇게 모티프의 예측에서 유익한 수러에서 일반적인 수러로의 붕괴가 트레인과 테스트 데이터셋 모두에서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해당 피규어 3를 보시면 모티프 모델의 컨피전 매트릭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제 그라운드 트루스는 라이딩, 시링 온이지만 모델이 온이라고 잘못 예측한 경우가 다음과 같이 높은 확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즉, 라이딩 시딩 온은 일반적인 수러 온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혼동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습셋에서 Relational Triplet CSP, CO가 주어진 경우 사전 학습된 베이스라인을 사용해 CSP, CO에 속하는 모든 수러를 예측하고 스코어 벡터를 평균 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수러에 대해 집계된 점수를 라지 S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라지 S에서는 기준 그라운드 트루스 P보다 높은 예측 점수를 가진 모든 수러를 선택합니다. 이를 라지 PC, 즉 후보 혼동 집합이라고 선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PC는 CSP-CO에 대해 가장 혼동되는 수러 집합으로 간주되며 후보 트랜스퍼의 소스로 지정됩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인 Transfer Pair Judgment입니다. 매번 혼동된 수러가 일반적인 수러와 동일하지는 않는데요. 일반적인 수러도 유익한 수러에 의해 혼동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맨 모터사이클 관계에서 덜 유익한 시링온이 유익한 라이딩에 의해서 혼동될 때 트랜스퍼 하는 것은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후보 혼동 집합 PC에서 진정으로 일반적인 수러를 선택해야 합니다. 따라서 PC에서 가장 가능성 있는 일반 수러를 선택하기 위해 중요한 피처를 도입했습니다. 커그트리 방법론에서는 일반 수러는 다양한 관계 트리플렛을 포함하는 반면 유익한 수러는 제한적인 트리플렛을 포함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CSPCO의 Attraction Factor를 정의하였습니다. 여기서 수식적으로 Attraction Factor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요. 라지 C는 오브젝트 카테고리 셋을 의미하고 IT는 트리플렛 T가 학습 데이터셋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1 또는 0으로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예를 들어 트리플렛이 학습 데이터셋에 있으면 IT가 1이 되는 것이고 없으면 0이 되는 것입니다. 이 attraction factor의 분포는 PI를 포함하는 relation 트리플렛의 개수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attraction factor의 값이 작을수록 분모가 크다는 의미이니까 PI는 일반적인 수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PI가 P보다 작을 경우 일반적인 수러이기 때문에 PI에서 정보적인 P로 transfer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학습 데이터셋에서 relation 트리플렛 개수만 고려하는 것의 단점도 존재하는데요. 매우 적은 수의 샘플을 가진 일부 relation 트리플렛은 주석 오류일 수도 있는데 전송 타겟으로 쉽게 선택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불확실한 관계 트리플렛으로 너무 많은 데이터를 트랜스퍼하면 성능이 크게 저하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각 relation 트리플렛 수를 추가로 고려하도록 attraction factor를 수정하였습니다. 여기서 수식적으로 달라진 부분은 바로 이 n 부분인데요. 이때 nt는 학습 셋에서 트리플렛 t를 가진 인스턴스 수를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유효한 소스만 필터링하여 후보 혼동집합 PC를 CSPCO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을 교집합으로 만족시켜야 하는데요. 여기서 PI는 후보 혼동집합에 포함된 서술어여야 되고 PI가 P5보다 attraction factor 값이 작을 경우 transfer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된 PI를 저희는 최종적으로 혼동집합인 PS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트리플렛 트랜스퍼 단계입니다. 앞서 구한 트랜스퍼 소스 PS가 주어지면 학습셋에서 다음을 만족하는 모든 샘플을 수집합니다. 여기에서는 각 주체 그리고 객체가 기존에 존재하는 오브젝트여야 하고요. predicate은 transfer source PS에 속하는 수러여야 합니다. 이렇게 구한 타겟 집합 T를 모델의 predicate 예측 점수에 따라서 정렬하고 상위 KI% 샘플을 대상으로 트리플렛 카테고리로 트랜스퍼 하게 됩니다. 실험 시 KI를 70으로 사용하여서 상위 70%의 샘플을 트랜스퍼 했다고 합니다. 트리플렛 인스턴스는 여러 릴레이션 트리플렛으로 전송될 수 있는데요. 중복 시에는 가장 높은 어트랙션 팩터를 가진 수러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External Data Transfer 과정입니다. 첫 번째는 NA 리라벨링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External Transfer의 목표는 주석이 없는 샘플을 재라벨링하여 누락된 릴레이션 트리플렛을 발굴하는 것입니다. 이때 NA 샘플은 학습셋의 모든 주석되지 않은 샘플을 의미하고 실제 네거티브 샘플과 누락된 포지티브 샘플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네거티브 샘플이란 이미지 내에서 실제로 아무런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쌍을 의미하고 이는 정확히 라벨링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락된 포지티브 샘플이란 어노테이션 과정에서 실수로 누락되거나 오인식된 쌍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NA 샘플은 직접 트랜스퍼 소스로 고려되어서 기존의 릴레이션 트리플렛으로 재라벨링 되게 됩니다. 모든 NA 샘플을 전송할 경우 컴퓨터의 계산 부담이 되고 정밀한 전송을 수행하는 난이도를 불가피하게 높이기 때문에 전송된 데이터의 품질이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겹치는 바운딩 박스를 가진 객체 쌍에만 초점을 맞추고 가능한 트랜스퍼 타겟을 기존 릴레이션 트리플렛으로 제한합니다. 수식적으로 살펴보자면 프리디케이트는 사전에 정의된 수러 클래스에 포함된 서술어여야 하고 기존의 개수가 0개 이상, 즉 기존에 존재하는 릴레이션 트리플렛이어야 하며 서브젝트, 오브젝트의 바운딩 박스의 IOU가 0보다 큰 겹치는 객체 쌍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트리플렛 S, NA, 5가 주어지면 NA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예측 점수를 가진 수러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제 NA 트리플렛을 전송하는 단계입니다. 전송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선택된 모든 S, NA, 5 샘플을 NA 점수에 따라서 오름차순으로 순위를 매깁니다. 이때 NA 점수가 낮을수록 샘플이 누락된 포지티브 샘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NA 점수가 높다는 것은 실제로 아무런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네거티브 샘플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정렬한 트리플렛 중 상위 K2%의 데이터를 전송하는데요. 실험 시에는 K2를 100으로 사용해서 실제로 모든 데이터를 전송하였다고 합니다. 마지막 인티그레이션 과정입니다. 인터널 트랜스퍼는 주석이 달린 데이터에서 수행되고 익스터널 트랜스퍼는 주석이 없는 데이터에서 수행됩니다. 따라서 데이터 충돌 없이 단순히 병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향상된 데이터셋을 얻은 다음 새로운 모델을 처음부터 다시 학습하고 추론합니다. 이제 익스페리먼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익스페리먼트에서는 다양한 베이스라인 모델에 대한 일반화 가능성과 대규모 씬 그래프 제너레이션으로의 확장성, 그리고 어블레이션 스터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서로 다른 베이스라인 모델에서의 일반화 능력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때 사용한 데이터셋은 50개의 수러와 150개의 객체로 구성된 VG50 벤치마크를 사용했습니다. 평가 지표로는 recur at K, mean recur at K, 그리고 앞서 두 개의 지표를 조합 평균한 F at K를 사용하였습니다. 태스크로는 SGG의 대표적인 태스크인 PredCLS, SGCLS, SGDT 세 가지 태스크를 수행했는데요. 여기서 PredCLS란 오브젝트 클래스와 로컬라이제이션 정보를 제공했을 때 모델이 프리디케이트를 예측하는 태스크이고 SGCLS란 로컬라이제이션 정보를 제공했을 때 오브젝트 클래스와 프리디케이트를 예측하는 태스크이며 SGDT는 모델이 바운딩 박스를 감지한 다음 오브젝트와 프리디케이트를 예측하는 태스크입니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 어려운 태스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베이스라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비교해 보았는데요. 모델 어그노스틱 베이스라인은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으로 직접 꼈다 뺐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리샘플링, TDE, 코그트리, EBM, DEC, DLEF 등의 방법이 포함됩니다. 스페시픽 모델은 실제로 강력한 성능을 보이는 모델을 의미하는데요. KERN, BGNet, BGNN, DT2ACBS, PCPL 등의 모델이 있습니다. 다음은 임플리멘테이션 디테일입니다. 백본으로는 사전 학습된 Faster RCNN, ResNext 101 FPN을 사용했고 학습 과정에서는 디텍터 매개 변수를 고정하여 계산 비용을 줄였습니다. 배치 사이즈는 12, 러닝 레이트는 0.12, 옵티마이저는 SGD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상위 15개의 빈번한 수로 클래스에 대해서는 external transfer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하고 원본 데이터의 분포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지 않도록 원본 데이터셋에서 계산된 frequency bias 아이템이 추론 단계에서 itrans에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KI와 KE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0%, 100%로 사용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소타와의 비교입니다. 모티프, VC3, GPSnet, 트랜스퍼를 포함한 4가지의 서로 다른 모델로 iTrans를 평가하였습니다. 이 모듈 아키텍처는 전통적인 CNN부터 Tree LSTM 기반 VC3 그리고 Self Attention 기반 트랜스포머까지 매우 다양한데요. 학습 알고리즘은 지도학습과 강화학습을 모두 포함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RWT라고 재가중치 전략을 사용하였는데요. 이는 장면 그래프 생성 모델의 학습 과정에서 다른 클래스에 할당된 가중치를 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데이터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샘플 수가 적은 클래스에, 즉 꼬리 클래스에 더 큰 중요성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서 모델은 대표성이 낮은 클래스의 예측 정확도를 향상시키면서도 빈번한 클래스를 무시하지 않고자 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베이스라인 모델과 비교한 결과 모든 모델의 MRK를 향상시키고 FAK에서 경쟁력 있는 성능을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GPS넷에서 MRK는 2배 이상의 성능을 향상시켰고 FAK는 9점 이상 성능이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델 어거노스틱 방법과 비교한 결과 거의 모든 지표에서 모든 방법론을 능가했는데요. 모티프에 적용했을 경우 가장 높은 RAK, MRAK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페시픽 방법들과 비교한 결과 MRAK에서 경쟁력 있는 성능을 보였으며 FAK에서도 소타를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SGCLS, SGDET, MRAK에서 높은 점수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대규모 SGG로의 확장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사용한 데이터셋으로는 비주얼 게놈 데이터셋을 재분할하여 VG1800 벤치마크를 생성한 뒤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7098개의 객체와 1807개의 수락 카테고리를 포함하는 벤치마크입니다. 이전의 VG8K, VG8KLT와 비교했을 때 철자 오류와 불합리한 관계를 수동으로 정리하고 모든 1807개의 수라가 학습 및 평가셋 모두에 나타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수라 카테고리에는 신뢰할 수 있는 평가를 제공하기 위해 테스트 셋에 5개 이상의 샘플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비교해보자면 VG8K와 VG8KLT의 경우 존재하는 프리디케이트의 클래스에 비해서 실제 5개 이상의 프리디케이트 클래스 수가 매우 적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비교한 태스크로는 PredCLS를 사용했고요. 매트릭으로는 정확도 ACC, 모든 수로 클래스에 대한 평균 정확도인 MACC, 그리고 앞서 둘의 조합 평균인 FACC를 사용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모델이 적어도 하나의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는 수로 클래스 수를 나타내는 non-zero도 사용하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소타 방법론과의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VG1800 데이터셋에서는 수백 개의 수로 클래스가 10개 미만의 샘플을 가지고 있는 롱테일 프로블럼이 더욱 악화됩니다. 따라서 테일 클래스의 손실 가중치를 단순히 증가시키는 포컬 로스는 잘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iTrans는 MACC에서 성능을 대폭 개선하면서 ACC에서도 경쟁력 있는 성능을 유지하였습니다. KI가 10%인 경우 iTrans는 탑 10 MACC에서 성능이 크게 향상되었고요. K가 90%인 iTrans의 경우 대규모 SG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렐믹스를 능가하는 SOTA FACC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KI를 조정하여 다른 ACC, MACC와 트레이드오프를 가진 iTrans를 그려본 결과 모티프와 포컬 로스를 결합한 방법,
BGNN 방법, 기본적인 모티프 방법, 모티프와 렐믹스를 결합한 방법, 그리고 모티프와 TDE를 결합한 방법 모두를 능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케이스 스터디입니다. 제한 방법론의 잠재력을 확인하고자 실제 세계의 이미지에 방법론을 적용해 보았는데요. 이미지 콘텐츠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정보력 높은 캡션을 생성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적인 모티프 베이스라인과 비교해 보았을 때 foot of bear가 foot belonging to bear로 바뀌었으며 nose on bear가 nose sewn onto bear로 바뀌었고 cloud in sky가 cloud floating through sky로 바뀐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자들은 internal transfer와 external transfer의 영향도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림을 살펴보시면 external transfer만 사용하는 노란색은 IE trans만큼 MACC 성능을 크게 향상시키기 어려웠습니다. 이는 테일 클래스를 위한 샘플을 도입하더라도 일반 클래스에 의해서 억제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초록색 그래프와 같이 인터널 트랜스퍼를 도입하여 시멘틱 앰비규이티 문제에 대처함으로써 MACC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터널 트랜스퍼가 기존의 모티프에 비해서 MACC의 엄청난 성능 개선을 보일 수 있지만 IE 트랜스보다는 부족한 성능을 보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방법론의 통합은 데이터 트랜스퍼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KI와 KE의 영향도에 대해서도 분석해 보았습니다. KI가 증가함에 따라서 탑10 FACC는 80%까지 증가하고 그 이상일 경우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는 대량의 일반 수러들이 정보적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러나 현재의 방법으로는 적절히 해석하거나 수정할 수 없는 일부 수러도 존재하고 이는 모델의 성능이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자들은 최종적으로 KI를 70으로 선정하였습니다. K2의 경우 전체 성능은 처음 90%에서는 천천히 증가하지만 나머지 10%에서는 크게 향상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데이터는 NA 점수에 따라 순위가 매겨지는데 모델이 네거티브일 가능성이 높다고 간주한 마지막 10%의 데이터가 true negative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모델이 테일 클래스를 네거티브 샘플로 쉽게 분류할 수 있음을 나타내며 이 부분이 인포메이티브한 예측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함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저자들은 최종적으로 K2를 100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핸스드 데이터셋에 대한 분석입니다. 현재 데이터셋을 강화하는 데 있어 방법론의 효과성을 보여주기 위한 분석인데요. 인스턴스 레벨에서 향상된 장면 그래프의 정확성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회색 선은 변경되지 않은 관계를 의미하고 파란색 선은 변경된 reasonable한 관계, 그리고 빨간색 선은 변경되었지만 unreasonable한 관계를 나타냅니다. VG 1800에서 iTrans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정밀한 데이터 트랜스퍼를 수행하는 것이 더 어려운 과제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포 변화에서 iTrans가 넌헤드 클래스에 대한 샘플을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컨클루전입니다. 해당 방법론은 SGG를 위한 향상된 데이터셋을 생성하기 위해 iTrans라는 데이터 트랜스퍼 방법을 설계하였습니다. 일반 수러를 유익한 수러로 재라벨링하는 인터널 트랜스퍼와 누락된 주석을 완성하는 익스터널 트랜스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 논문은 기존 데이터셋의 품질을 올려 학습에 사용하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들었던 생각이 익스터널 놀리지 소스를 사용할 경우 훨씬 더 많고 더 다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NA 라벨링 시 제로샷 릴레이셔널 트리플렛을 탐색하는 방법도 수행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논문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